안녕하십니까,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N, 벨로스터 N 모델입니다. 벨로스터 N에는 N 전용 2.0 T GDI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1998cc고요. 기본형은 250마력을 발휘하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퍼포먼스 패키지가 포함된 차량으로 275마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토크는 36이고 기어는 수동 6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289만원 차량에 글쎄요, 게스식 리프트 하나는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에는 컬러부터 굉장히 독특한데요, 기존의 디자인은 신형 벨로스터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포인트에 굉장히 N다운, 스포츠카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론트 스커트나 범퍼 하단의 이런 형상들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스포츠카다운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컬러가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감을 주고 있고요. 역시 벨로스터 N의 이 배지가 이상하게 처음엔 약간 뭐 M을 따라하나? 약간 M의 어떤 뭐 아류 버전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BMW의 M보다 오히려 현대자동차의 N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전장은 4265mm, 휠베이스는 2650mm입니다. 측면부 바디라인도 역시 벨로스터 일반형 모델과 같지만 팬더 쪽이 조금 더 부풀어 오른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눈을 끄는 건 역시 휠 타이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인치 235, 35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P0가 매칭이 됩니다. 캘리퍼를 보더라도 스포츠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크 자체의 구경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 스포츠카를 표방하고 있는 차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범퍼 쪽에서도 보면은 앞쪽에서 이 공기가 안쪽으로 흘러서 이 브레이크를 냉각시킬 수 있도록 공기 흐름도 고려한 이런 범퍼의 디자인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벨로스터 모델 자체의 라인이 괜찮은 편이고요. 특별히 아웃사이드 미러를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줬다거나, 스포일러도 역시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줘서 바디 컬러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점도 컬러풀하면서도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분명히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본 형태의 재질을 여기에 띄고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라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뒷모습도 굉장히 안정감 있습니다. 특히 완만한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어서 확실히 스포츠카 지향형 차량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기는 양쪽으로, 지금 디퓨저 부분도 상당히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이쪽하고 이렇게 듀얼로 싱글타임 대구경이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구경이 크고요. 팝콘 튀기는 소리도 이제 국산차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뒷모습도 악동스러운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 역시 제네시스부터 이런 디테일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벨로스터 N에 와서는 조금 완숙미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M 배지 역시 분명하게 있고요. 벨로스터는 트렁크를 오픈할 때 이쪽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생각보다 안에가 깊어서 물건을 수납하고 트렁크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부족함도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도 충분히 잘 갖춰주고 있네요. 아래쪽에는 펑크 수리 킷이 갖춰져 있고, 아무래도 무게 배분에서 스페어 타임을 생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스티로폼 재질로 안을 꽉 채워서 별도의 공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한 점도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잡소리 이슈도 없고 여러가지 수납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N의 조속 측면으로 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운전석 쪽에는 도어가 분명히 하나지만 조속 쪽에는 이렇게 두 개로 양쪽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컨셉이면서 사실 차량을 운행할 때 뒤쪽에 문이 없으면 은근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벨로스터 N은 뒤쪽에도 이렇게 문을 갖추고 있고요. 스파크나 그 경차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 위쪽에, 도어 위쪽에 이렇게 아웃도어 핸들이 달려 있어서 문을 오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글쎄요, 크게 불편하지도 않지만 한번 있는 차를 타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걸 느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벨로스터 N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지금 코나랑 같은 디자인인데요, 뒤에 N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트위스트 형태로 위로 약간 이렇게 들어 올라오는 듯하게 접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실내 탑승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이드 스커트에도 역시 벨로스터 N 마크가 선명하게 돼 있고 레드로 포인트를 준 점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운전석 쪽에서는 도어가 하나고요, 조수석 쪽에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에서는 도어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전형적인 쿠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만 오토로 윈도우 컨트롤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키킹 플레이트 역시 벨로스터 N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알루미늄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 공간을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이게 쿠페용 모델이기는 한데 운전석하고 조수석 공간은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벨트는 아무래도 앞쪽으로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조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상시 나와 있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BMW나 다른 브랜드의 컨버터블 모델 중에 일부는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어댑터가 나와 있어서 고장 이슈가 적은 게 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버켓 타입을 세미 버켓 타입이고요. 풀 버켓은 아닙니다. 어깨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서포트가 돼 있어서 몸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가죽에 타공이 다 적용이 돼 있고, 사이드 볼스터도 이 정도면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텐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안장의 쿠션감은 조금 더 단단해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는 수동으로 움직이고 일부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각도는 수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앞뒤로나 이 높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4웨이 럼버 서포트 역시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수동 차량 간만에 타다 보니까 페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좌측에는 간단하게 클러스터의 밝기만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파이도 적당하고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타공 가죽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립도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 크기도 적당하고 이 그립의 형상 약간 볼록하게 여기 이렇게 손이 딱 파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잘 쓴 것 같고요. M 버튼 이거 누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거는 시승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실내를 한번 타 보도록 하죠. 탔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볼 텐데요. 참고로 브레이크만 밟으면 시동 걸리는 건 이제 일반적인 오토 모델들에서 저희가 이렇게 익숙한데요. 지금 벨로스터 N 수동 모델은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클러스터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2실린더 타입입니다. RPM은 6000 후반대부터 레드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인포테인먼트를 확인할 수 있고 갖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창이 되어 있는데요. N모드에서는 이렇게 오일 온도나 토크, 터보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랩타임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가 있고 지포스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자식으로 속도를 확인하거나 주행 정보라든가 누적 주행 정보, 연비 정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현대자동차와 대동소이 하고요. 나머지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되는 부분들, 타이어 공기압,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 부분은 일반적인 현대 모델하고 같습니다. 클러스터상의 최고 속도가 자그마치 300km입니다. 아무튼 클러스터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좀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M 버튼이 이 레이스 모드가 이쪽에 있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는 운전석에서 봤을 때 이 좌측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는 라디오 컨트롤이나 통상적인 인포테인먼트나 전화 관련된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일반적인 모델하고 같고요.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적용이 되고 크기나 위치 모두 적절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벨로스터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이 조금 작은 듯한데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쓰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장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세기라든가 온도는 이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고 푸시를 하게 되면 오토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하고 리어 쪽에 공조 장치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별도 수납 공간하고 USB 12V 아울렛, 그 다음에 USB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옥스 단자주 여기 있고요. 여기쯤에 3천만원, 어쨌든 3천만원이 넘는 차니까 퍼포먼스가 좋긴 하지만 무선 충전 정도 하나 놔줘도 괜찮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간은 생각보다 깊고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높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동기어, 예, 간만에 보는데요. 지금 굉장히 길이도 짧지만 반경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숏 타입의 전형적인 스포츠 기어가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딱딱 체결감도, 이 조작감도 좋고, 실제로 이 2.0 터보 엔진과의 매칭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레브 매칭 같은 기능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스포티하고 잘 만들어진 기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 여기에 적용이 돼 있고, 조수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스티어링의 열선까지도 충실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오프 타입으로 컵홀더는 2개가 적용이 되고, 앞쪽이 조금 더 오픈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끔 위쪽이 튀어져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센터 콘솔은 크기는 조금 입구는 작은데 안쪽에 깊이가 있어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 보시면 수납함도 이 정도면은 2차급에서는 준수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전석은 일부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지만 조수석은 순전이다, 매뉴얼 시트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 앞뒤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각도는 여기서 조절합니다. 매뉴얼로 조정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뒷좌석은 솔직히 넓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2명이 하여튼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고요. 쿠페형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헤드룸이 많이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어른이 타고 어디 이동했을 때는 솔직히 상당히 불편한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픈 타입으로 이렇게 컵홀더도 있고 별도의 수납 공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트백이 접어지는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서의 공간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무튼 뒤쪽 시트 공간은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편안한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벨로스터 N 제로백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약 6초대, 지금 제 전에 운전하셨던 분은 7초를 기록했고요. 여기 보시면 7초, 저는 6.5초하고 6.7초 두 번을 기록했습니다. 운전이 제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수동이 서투른데도 6.5초, 6.7초는 나오는 거 봐서는 무리 없이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6.1초까지도 기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벨로스터 N을 지금 시내에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클러치가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이거를 시내에서 주행을 하니까 좀 무겁네요. 그래서 발이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안 하다가 간만에 수동 차량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한 약간은 묵직한 클러치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내 주행을 하시기에는 특별히 진짜 서킷을 자주 가시거나 완연한 매니아가 아니시라면 저는 자동 변속기가 하반기인가요? 내년쯤에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수동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자동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간만에 수동 차량을 운행을 하니까 재미도 있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운전 중에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어 변속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쪽 손으로 뭔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 손은 핸들에, 다른 한 손은 기어봉에 항상 위치를 하고, 특히 시내 주행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 기어로 운전하다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한 손이 놀기 때문에 찔끔찔끔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 모델이라서 벨로스터 N 수동 모델이기 때문에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많이 혼잡한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만 했을 때에는 리터당 한 6km 정도, 그 정도밖에 연비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인 연비는 10km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종합적인 주행을 했을 때의 얘기고, 100% 시내 주행에서는 6km에서 6.5 정도, 그 정도 연비가 측정이 됩니다. 보통 19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을 하다 보면 사이드월이 높지 않은 굉장히 낮은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승차감에서 좀 불편한 점, 그러니까 허리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불편한 승차감을 많이 보여주는데, 벨로스터에는 생각보다 노멀 모드에서 승차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로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자꾸 차를 바라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서킷에서 이 차의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많은 영상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제로백이라든가 뭐 와인딩에서의 주파 능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되실 거고,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일상에서 벨로스터 N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차가 빌 테니까요, 한번 가속을 해볼까요? 지금 N모드 켜놨고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야, 이게 굉장히 터프한 느낌이 들고요. 뒤에 빠바바방 하고 팝콘 터지는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것도 2리터급 차량에서 3천만원대도 이렇게 재미있는 차량, 그리고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이 나왔다라는 건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현대자동차가 다른 거 리뷰할 때보다 현대차를 리뷰하게 되면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칭찬이 조금 이렇게 들어간다 싶으면 여지없이 그들이 저쪽에서 몰려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데요. 아무튼 벨로스터 N에서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확실히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기존의 현대차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재미있게, 또 즐겁게, 그리고 박진감이 넘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단기아에서 저 RPM이 충분히 여유있게 매칭이 되고요. 그러면서 차에 이렇게 무리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비주행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글쎄요, 시내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고속도로에서는 저는 저 RPM에서 고단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비도 나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나이가 드러나나요? 아무튼 TV로는 수동 모델이 제 첫 차였는데 그때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오구라 클러치나 뭐 여러가지 일본의 튜닝 업체들의 제품들을 제가 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차를 막 튜닝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 클러치면은 글쎄요, 뭐 그 당시에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차를 출고해서 별도로 뭐 클러치 쪽이라든가 동력계통에 손댈 일은 많지 않겠다. 그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파워트레인부터 서스펜션 셋업까지 상당히 잘 돼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느껴보십시오.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서킷에서 여러 번 체험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제가 좀 늦게 시승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공도에서 시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수동 변속기 기어를 채택을 한 차량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크러치를 밟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왼쪽 다리가 조금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벨로스터에는 기본형이 250마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96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퍼포먼스 패키지는 19인치 피레리의 P0 타이어도 적용이 되고요. 배기도 대구경으로 바뀌고 캘리퍼도 좀 보완이 되고 LSD도 장착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 안쪽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패키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인디케이터에 기아 변속을 표시를 해 주는데요. 차량의 파워가 여유가 많이 있다 보니까 1단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바로 3단으로 인디케이터가 표시를 해 주고요. 3단에서도 한 2000 후반 3000rpm까지 조금만 끌어올리면 바로 5단으로 그 다음 단으로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기판 상에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 없다고 표시가 지금 자꾸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차량이 아마 서킷도 지원이 많이 나갔던 차량이라서 타이어 공기압 센서 쪽에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만의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타이어 공기압을 별도로 체크를 해서 규정 공기압을 넣어준 상태고, 별도의 펑크라든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 오해하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벨로스터 N을 제가 운행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이걸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의 변화, 에코랑 스포츠랑 노멀, 그리고 N 모드,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모드마다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국산차를 타면서 제가 이렇게 모드 간의 간격이 큰 차량은 정말 간만에 타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노멀 모드에서는 차량이 상당히 얌전합니다. 19인치 휠에
스포츠백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굉장히 얌전한 편인데 N모드를 누르고요, 기어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악셀을 밟아보면 차량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레브 매칭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9rpm에서 저속으로 차량을 점점 속도를 줄여가면은 차량이 rpm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다음 저단으로 내려오더라도 충분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붕붕 하고 악셀링을 쳐줍니다. 그래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변배기는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속도를 한번 내보는데요, 뒤에서 약간 팝콘 튀기는 소리가 바방바방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뭐 테스트를 서킷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반 도로에서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4단 기어에서 바로 6단으로 변속을 하더라도 차량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N모드에서는 확실하게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느낌이 운전자에게 확 전해지는데요, 이런 점도 코너링을 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드라이빙을 할 때 분명히 유효한 부분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터 기본형 모델을 시승했을 때 제가 이 정도까지 밸런스가 좋은 차량이었나? 라고 다시 한번 제 기억을 되짚어볼 정도로 N모드에서 가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 기어 변속도 이 쇼타입인데요, 직결감이나 이 체결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현대자동차 N에서 수동기어를 잘 다듬어 놨는지 정말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왼쪽 발이 좀 피로도가 오더라도 수동기어 N을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충분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만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살짝 추천드려보고요. 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러스터도 지금 최고 속도가 300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의 폰트라든가 전반적인 이 느낌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전해주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프로팅 타임 엔터테인먼트에는 N모드를 제가 지금 켜고 있는데요, 타이머도 있고 터보라든가 토크라든가 지금 파워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지포스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퍼포먼스 타이머에서 랩 타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로백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점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포츠카 매니아 분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N모드에서 노멀 모드로 바꾸면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모드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량의 셋업 자체도 그렇지만 하체 쪽에서 느껴지는 만족도가 국산차에서 거의 탑 클래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게다가 피렐리의 성능 좋은 PDLO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급가속이라든가 급정거 또는 와인딩을 조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봤을 때 버텨주는 그 느낌이 이거 진짜 국산차 맞나,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차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끝까지 이 라인을 읽어가고요, 운전자가 핸들을 꺾으면 꺾는 대로 정말 잘 버텨줍니다. 어떻게 벨로스터가 벨로스터도 이 정도였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끈질기게 잘 버텨줍니다. 잠깐 가속할 때가 있을 때 N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되면 진짜 국산차에서 이 정도 가속도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저는 다시 한번 행복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이 정도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신기한 건 제 주변에 수입차 스포츠카들, 예를 들면 벤츠의 AMG, BMW의 M 이런 차량들을 타시는 분들이 꽤 상당수가 기변하시거나 기추하시거나 해서 벨로스터를 계약을 하고 지금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도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이 드라이브 모드, N모드 버튼을 이쪽에 딱 위치를 시켜서 조작감도 좋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점은 대단히 잘 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가죽도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 가죽을 적용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한 5일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립감도 괜찮고 손에 좀 땀이 많이 나고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다이나믹한 운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차 타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는지 알 겁니다. 했을 때의 그립도 계속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스티어링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페달도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돼 있어서 알루미늄하고 고무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실제 조작을 해봐도 미끌림이 적은 편이라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시대가 시대인지라 벨로스터 N에서 제가 이런 리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비를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6단 기어에서 1900rpm 정도로 유지하면 85km 정도의 속도가 납니다. 이 속도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는 지금 23.3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18km 19km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기어만의 또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연비도 마음먹고 연비 주행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 언급드려 봅니다. 다만 이제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해보면 수동기어입니다만은 6km 내외 정도밖에 연비가 안 나옵니다. 평균 연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복합 연비로 치면 뭐 10km 이상은 여유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하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조립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차량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면 아마 지금 정도면 소음과 진동, 특히 실내에서의 뭐 찌그덕거리는 잡소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벨로스터 N 모델의 경우 서킷 주행을 포함해서 아마 서킷도 상당히 많이 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킷 주행을 많이 했었고, 지금 총 누적 주행 거리는 4,300km가 넘습니다. 근데 실내에서의 잡소리 크게 들리는 점이 없고요. 뭐 이렇게 부분 조립한 데들을 잘 만져보면 상당히 잘 조립이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벨로스터 N만의 특별한 조립이 포함된 거는 아닐 거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의 기본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탄탄한 차량이라면 아마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제 머릿속에는 드네요. 브레이크 성능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대용량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캘리퍼도 붉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N이라는 로고가 크게 표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뭐 익스트리어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BMW M이나 벤츠 AMG에서 느꼈던 브레이크 성능을 감히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을 여러 번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좀 과감한 브레이킹을 여러 번 해보고 테스트 드라이빙이다 보니까 풀 브레이킹도 반복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국산차에서 이 정도 브레이크 테스트를 했을 때 피로도가 굉장히 적었던 차량이 많지 않았,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벨로스터 N의 브레이크는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 달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도로에서 돈을 내고 출발할 때 조금 달려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달려보겠습니다. 느낌이 전달이 아마 되실 것 같은데요, 가속감이 상당한 편입니다. 차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가벼운 차량에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속감도 좋고 핸들링을 했을 때 차가 따라도는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벨로스터에는 킥다운을 했을 때의 그 질주하는 쾌감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지금처럼 N모드를 킨 상태에서 기어를 단수를 낮추고요, 킥다운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뒤쪽에 팝콘 터지는 소리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소리가 아마 들리실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인위적이고 뭔가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벨로스터에는 굉장히 당금질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또 가성비를 이쯤에서 운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에서 이런 성능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가슴에서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주행을 하면서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면에서 DCB, 이중 컴파운드 부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쫀득한 그런 승차감을 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차를 얌전하게 몰아야 되는데 글쎄요, 포르쉐도 아니고 벨로스터 N 정도 되면 지금 팝콘 터지는 소리 아마 들리실 겁니다. 킥다운을 했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고, 레브 매칭이라고 하죠. 그 저단으로 넣었을 때 RPM을 위로 올려가지고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차량을 계속 질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응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추월 가속도도 상당한 편인데요. 아마 제로 100 또는 제로 200을 가장 박진감 넘치게 주파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현대 자동차의 차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포르쉐나 본격 스포츠카를 리뷰를 할 때의 그 떨리는 느낌이 지금 벨로스에서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2단, 2, 3, 4단이 저는 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레드존까지 끝까지 치고 올라오는 이 느낌이 공도라서 제가 더 과격하게 운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튼 굉장히 가슴 뛰는 이 느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격대에서 3,000만원대입니다. 2,9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3,000만 그 퍼포먼스 패키지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 초반에서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건 아마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설프다는 느낌,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 미션이 병맛이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불안하다, 브레이크가 성능이 부족하다, 서스펜션이 너무 물렁하다, 어설프다, 이런 얘기들 벨로스터 N에서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와인딩에서도 지금 차를 이렇게 몰아붙여보면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 날카로운 코너링이 상당한 편입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불리한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밸런스를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현대자동차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좁은 국도 구간, 조금 와인딩이 있는 도로에서 벨로스터 N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는 일반 모드에서 지금 N모드로 전환을 했고요. 기어는 3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노면이 젖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과격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밸런스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선회하는 부분이 이게 조금 오버하면은 마치 후륜구동 차량을 모르는 듯한 착각이 순간순간이지만 들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맥퍼슨과 멀티링크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승차감을 구현을 한다. 이 승차감이라고 하는 거는 세단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은 분명히 아니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핫해치, 전륜구동 핫해치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거의 극단치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굽이지는 도로들을 꾸준하게 공략을 해보면 뒤도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고요. 그 카빙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됐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좌우의 구동 배분이 정말 독특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차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코너를 공략을 하더라도 진짜 이 끝까지 버텨주는 이 느낌이 19인치 피렐리 P0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에서 이런 셋업과 밸런스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된 도로라서 제가 더 극한까지 몰아붙여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후회가 될 정도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 포르쉐라든가 BMW M, AMG 같은 차량들하고 감히 한번 그 느낌을 견뎌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매칭이 좋고요. 돌아나가는 이 선회력이 진짜 밸런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좋다라고 하니까는 너무 칭찬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좋은 거는 좋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밸런스 정말 인정을 해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드리고 싶네요. 아, 진짜 이 코너링을 공략하면 할수록 거기다가 간간히 터져 나오는 팝콘 배기음도 가변 배기의 어떤 그 재미,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륜구동 핫해치에서 이렇게 코너링을 공격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즐거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달리기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은요, 각 단에서 거의 최고치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매칭이면, 제가 달리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2리터 터보 엔진에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차량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느낌을 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느낌을 한번 같이 경험을 해 보시는 걸로, 아마 화면으로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가변배기도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소리를 내주다 보니까 운전의 어떤 재미, 박진감 넘치는 운전을 충분히 끌어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얌전히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가 벨로스터 N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언덕에서도 이 가속되는 걸 보면, 빠바방 뒤쪽에서 자꾸 뭔가 가슴을 자극하는 배기음이 더욱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벨로스터 N을 타고 얌전하게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수동 기어의 그 감성을 제가 조금 잊어버렸었는데, 다시 이번 벨로스터 N 수동 모델 시승을 하면서 그 잊었던 감성이 조금씩 살아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ECS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또는 스포츠 모드하고 M 모드, 각 모드 간의 편차는 다시 언급드리지만 정확하고 굉장히 그 폭이 큽니다. 그래서 한 대의 차량으로 조금 재미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벨로스터 N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